제 말은 엄마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개발도 해, 막 건강해, 예뻐, 날씬해, 똑똑해, 돈도 잘 벌어, 막 다 했어. 근데 애가 우울해 또는 문제가 있어. 사회 부적응자야. 저는 제 삶도 너무 중요한데 제 아이의 삶도 너무 중요해요. 제 아이가 엉망으로 컸는데 나만 되게 승승장구? 행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아 우울증 환자라든가 또는 청소년들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문제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 또 20대, 30대인데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사회의 부적응자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그들이 과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솔직히 부모의 영향이 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16년차 대한민국 현직 경찰관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런 문제 있는 그런 청소년들 또는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갔는데 아이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막 부모를 막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가고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이렇게 절절히 느낀, 정말 우리나라 이 시대에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절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이제 광고 제안을 받고 항상 저는 이제 책을 읽어보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 한 10쪽 정도 읽고 바로 연락을 드렸죠. 이런 책은 많은 어머니들이 정말 읽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112 신고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막 정말 폐류나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는 집이 사실 약간 우리 선입견이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좀 우리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이분이 분당이랑 강남에서 주로 일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질 확률도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겪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부유한 가정이 의외의 모습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임장 가서 서울 아파트 강남구 많이 봤거든요. 아니 30평대 아파트가 막 정말 몇십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집인데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이분들은 정말 너무 멋지고 너무 당당하고 정말 훨씬 지적이고 정말 현명해 보이고 누구보다 자기 아이를 너무 잘 키울 것 같아 보이는 분들, 그런 부모들인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모들 옆에 있는 아이들은 상태가 말이 아닌 거죠. 정말 부모와의 관계가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아이들. 도대체 왜 저런가 생각을 하셨는데 이 저자님이 결국에는 이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이유를 치밀하게 고민해 본 결과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저자님이 되게 추천하는 인성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전을 읽히는 거다. 명심보감 같은 거, 고전 아이들을 읽혀야 된다, 어머니들도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히는 이유는요, 뭐 당연히 문해력도 좋아지고요, 사고력 좋아지고 어휘력 좋아지고 다 좋아요.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이 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클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첫째,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뭐냐?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절로 인성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고전을 읽기만 했는데 그게 정말 큰 효과거든요. 이게 명심보감의 뜻이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심보감 같은 좋은 고전을 아이랑 같이 읽고 그리고 아이가 또 필사를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뭐 문제집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약간 막연하잖아요. 인성교육을 뭘 어떻게 시키지? 정말 좋은 교재는 바로 고전이다. 예,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명심보감을 정말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사자소학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심보감 하시고 그 다음에 논어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이 인성교육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전만 매일 읽히면 되냐?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님이 알려주신 광활한 인성을 기르는 징키스칸 전략 3가지라고 하셔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인성의 크기를 넓혀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좋은 인성을 발휘할 때, 그러니까는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누군가의 뭔가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좋은 인성을 발휘할 때, 그럴 때 잊지 말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퍼부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과하기가 쉬워요. 보면은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만점을 받아왔어. 그럴 때는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바로 칭찬이 확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에게 인사를 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바로 칭찬을 해주세요. 퍼부어 주세요. 이게 인성교육의 시작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발의 정리를 이렇게 잘했어. 칭찬 퍼부어줘야 돼요. 뭐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 애가 해줬어. 칭찬을 퍼부어줘야 돼요. 근데 칭찬을 막 남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칭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막 수학 시험 100점 한 거 결과 가지고 칭찬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과정을 칭찬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예의 바르게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양보를 했다라든가 누가 봐도 인성적으로 너무 바른 행동을 했을 때 그 즉시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3줄 기록을 남겨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읽고 필사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막 저학년이고 고전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아이라면은 사자소학을 추천드립니다. 사자소학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필사를 시키세요. 여기 저자님은 굉장히 3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어렵게 하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짧게. 그리고 고전 읽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저자님이 알려주시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것도 참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사주는 것도 괜찮지만 주말에 시간을 내서요. 같이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이나 아이의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서 같이 가서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고전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성취감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아이가 매일매일 고전을 얼만큼 읽을 건지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한 양만큼 했을 때마다 스티커 붙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책을 1회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포상을 해주세요. 아주 거창하게. 만약에 아이가 2명, 3명 있는 집인데 첫째 아이를 그렇게 포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나머지 아이들이 와, 내가 저걸 진짜 나도 꼭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단계는 뭐냐? 2회독부터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필사를 그때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년이 어릴수록 요 단계, 이 5단계로 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이건 제가 누차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말 아이들이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릿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앤드류 스마트가 쓴 뇌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가장 창의적인 순간은 빈둥거릴 때다. 그때 창의적인 순간이다. 그리고 그 그릿에서도 나오잖아요. 빈둥거릴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다. 빈둥거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쉬는 시간. 제가 멍 때린다는 얘기 했잖아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뇌세포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늘은 왜 파랗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되게 엉뚱하고 쓸데없는 생각에서 결국 생산적인 생각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서 진짜 철학적인, 심오한 철학적인 생각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편한 자세에서 애가 멍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닥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놔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이 저자님이 보니까 자기계발서뿐 아니라 뭐 고전이라든가 자녀교육서라든가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 책 뭐 구입을 하시든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책만 사지 마시고요. 진짜 이런 책도 구입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자기계발이랑 자녀교육 제가 두 개를 다 다루잖아요. 사실 대부분 유튜버들은 자녀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는 자기계발 유튜버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뾰족하게 해야 사실은 잘 돼요. 구독자도 팍팍 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두 마리 토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엄마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내 커리어라든가 내가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엉망으로 컸어. 자녀가 인성이 엉망이야. 예를 들어 공부뿐만 아니라 뭐 공부만 잘하고 인성 엉망인 사람 이 저자님이 본 수많은 아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 말은 엄마가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 개발도 해, 막 건강해, 예뻐, 날씬해, 똑똑해, 돈도 잘 벌어, 막 다 했어. 근데 애가 우울해, 또는 문제가 있어, 사회 부적응자야. 공부 잘하면 뭐예요? 그렇게 크면. 그 아이가 막 20대, 30대, 40대인데 집에서 사람을 못 만나,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여기 나와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신 거죠. 부모는 멀쩡한데, 부모는 성공적인데, 근데 애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삶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제 아이의 삶도 너무 중요해요. 제 아이가 엉망으로 컸는데 나만 되게 승승장구?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행복할까? 제가 30대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성교육이 정말 가장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공부는 그 후순위예요.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성공하는 거, 이것도 저는 약간 후순위예요. 돈 잘 버는 것도 후순위예요.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자기계발은요, 여러 방면에서 되게 잘하는 거, 모든 것을 잘하는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이를 잘 케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자기계발을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계발과 자녀교육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엄마가 자기 삶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내 아이의 삶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포기해요, 두 개?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책에서 되게 정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베이스 캠프 가정을 만들어라. 아이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힘들잖아요. 아이도 힘들어요. 나름의 고충을 너무너무 겪어요. 아이는 우리가 봤을 땐 별게 아닌데 우리는 다 지나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죽도록 괴로운 상황들, 뭐 친구랑 싸웠어, 그게 이 아이는 막 죽을 만큼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성적이 되게 좀 안 나왔어, 조금 떨어졌어. 근데 이게 이 아이는 일생일대의 좌절일 수가 있고 정말 고통, 고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일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푸근한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자, 첫 번째가, 이거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삶의 주도권은 아이에게 있다. 여러분, 주체성과 자율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정말 그 흔한 사교육 하나 안 시키고 정말 유명한 대학에 보낸 사람이 있대요. 그런 지인이 있대요. 근데 그 지인에게 비법을 물어봐. 그러면 그 지인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길로 셀 것 같을 때만 툭툭 쳐서 바로 잡아 주었어요. 예, 막 뒷바라지 한다고 그 있잖아요, 헬리콥터만. 돼지 엄마 막 각종 사교육 막 일일이 먼저 찾아, 아이보다. 아이 인생인데 자기 인생처럼 막 그래가지고 애를 막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 발 뒤에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는 가이드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면 영하의 날씨야. 근데 애가 반바지를 입고 가겠대. 놔두세요. 그러면 애가 하루 반바지 입고 갔다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 이 아이가 다시 그 다음날 입으라고 해도 안 입는다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하루에 한 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저 이거 진짜 하거든요. 제가 캐리스랑 그 새벽에 산책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1대1로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아이가 2명, 3명 있는 집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근데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 대화가 끊길 거라는 상상조차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나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된 아이들 엄마들 만나보면요, 대화가 안 되는 집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아이의 루틴을 정해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딩을 해준다든가 그 시간에 대화를 하거든요. 또는 뭐 학원을 가는 거를 걸어간다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걷기 하세요. 운동에도 좋고 아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루틴을 만들어서 아예 박아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우리 가족만 하는 이벤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난 지 1000일째 되는 날, 아이가 책 1000권 다 읽은 날, 이런 날짜를 딱 해가지고 그 날짜마다 기념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생일처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기념일을 서로 챙기는 것은 끈끈한 정을 쌓는 일이다. 그 롯데타워처럼 정말 높고 튼튼한 우리 집만의 추억 타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책 내용이 지금 제가 2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와 인성이 바른 아이가 다른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착하기만 한 아이는 안 돼요, 안 돼. 그게 아니라 인성이 바른 아이.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공자가 이랬어요. 착한 사람은 남의 의지에 따르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이루는 법이다. 자신의 의지를 이루어서 살아야 돼요.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김주환 교수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정 중독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인정 중독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게 인정 중독 증상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책 내용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인성교육이 국영수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자녀 교육을 정말 응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국영수 공부보다 인성교육.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